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숙박시설이 있는데 숙박시설, 숙박 위에 뭐가 있어요? 숙박 위에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하나 정도 나중에 추가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이. 숙박을 하면은 뭐를 내야 된다고 했죠? 숙박하면 숙박료를 내야 된다고 했죠? 숙박료. 이렇게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의료시설. 교육이, 그리고 이제 의료시설이 있고 이게 교육이기 때문에 노교수야. 노교수야.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노교수야.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은 쉽네요. 1근, 2근 있어요. 그런데 다중생활시설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문화시설, 영업시설에. 그 다음에 여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주거, 교생주등의 주가 주거 업무라는 거 아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업무시설, 교정, 군사시설. 여기는 동물식물 관련시설이고. 됐죠? 영업시설은 숙박시설에 제일 가운데 있다는데 영업이기 때문에 물건 어때요? 팔아요, 사요? 물건 판다. 판매시설,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배우면 돼요. 그리고 운동시설 나중에 하나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힌트 드린 것과 여러분들이 또 외우는 것과 해서 몇 가지 외우면서 점점점 하나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그럼 이제 5월, 6월에 가면은 한 90%는 외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00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534페이지.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그 표에 잘못되어 있는데 지금 29가지가 있습니다. 29가지냐 이런 가지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지금까지 한 번 나온 적 없어요. 용도 지역은 몇 가지입니까? 용도 지구는 몇 가지입니까? 절대 안 물어봐요, 그렇게. 그러니까 참고 삼아 몇 가지 말을 하는 거지. 다음 이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먼저 1. 단독주택. 교생주등의 밑에 있죠? 주거업무시설, 단독주택. 단독주택에는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형태의 단독주택이고 회사원이나 학생들이 모여 사는 다중주택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중주택. 근데 구조상 독립된 그러니까 주거 형태가 없기 때문에 각 방에 취사실 같은 거 두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두게 되면 그 공동주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기숙사 같은 것과 다중주택이 좀 비슷한데 각 방에 취사실 같은 거 없는 게 다중주택이에요. 기숙사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이. 거기도 이제 제한은 있지만요.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다. 그런 거 보시고 다가구 주택과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드리는데 다가구 주택만 기억할 거예요. 앞으로. 단독주택에는 그냥 보통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그리고 공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있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그리고 다세대, 기숙사 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네. 이 두 개는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여야 돼요. 몇 개? 3계층. 그리고 다가구와 다중주택은 얘는 33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얘는 66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서 얘는 얼마야? 660 이하. 그리고 그 다가구 주택에 19세대 이하가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하. 그럴 때 다가구 주택 그러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차이가 있지만 좀 이따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얘네들은 그냥 얘는 5계층 이상이기만 하면 다 아파트예요. 면적 상관없이. 얘네들 따라서 4계층 이하 되겠죠? 연립과 다세대는 4계층 이하. 기숙사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연립주택, 근데 얘하고 얘는 그럼 어떻게 나누냐? 얘는요, 한 개 동의, 한 개 동, 뭐 여러 개 동이, 단지 여러 개 동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하나의 동이 660 초과. 얘는 660 이하. 자, 이런 것들 뭐 나중에 보면은 쉬울 수 있겠다. 뭐 아는 거를 자꾸 그냥 외워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딱 뺏어 가야 돼요, 공부할 때. 그래야지 그거 말고 그러면 그거 말고 아파트는 이거 달랐지 이렇게도 아는 거였지. 근데 기계적으로 아파트계 다세대 다세대 연립 4개, 다세대 4개 이하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얘가 좀 어렵잖아요. 얘가 두 개가. 얘하고도 얘를 좀 이따 비교하겠습니다만. 자, 연립과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이하? 4계층 이하. 얘네 둘이 차이점은 뭐예요? 연립은 660 초과. 그럼 다세대는 660 이하예요. 이런 거 있다는 건 이제 나중에 이제 자,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공간 별로 안 중요하고 다중까지 이 다중을 아까 또 330 이하까지 정리하다 보면 이제 얘네들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빼고 자, 얘는 3계층 이하 660 이하예요. 근데 궁금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는데 나중에는 이것만 할 겁니다. 계속. 자, 다가구 주택 지금 현재 3층짜리라고 치겠습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계층 그리고 이게 660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연립과 다세대를 볼게요. 4계층 이하고 그리고 660 이하입니다. 이거 이하고 또 하나는 4계층인데 이거는 660 초과입니다. 얘는 연립이죠. 공동주택이. 얘는 다세대죠. 근데 그러면은 또 이게 3계층인데요. 660이다. 그러면 이거는 다세대일 수도 있고 다가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3계층 이하고 660 이하. 4계층 이하 660 이하이기 때문에 얘는 3계층이면서 660일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얘는 만약에 주인집이 그냥 다 가지고 있으면 다가구. 그리고 이제 여기 입주한 사람들이 각각 구분 소유권 인정되면 다세대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건 이제 등기부 등본 찾아봐야 돼요. 그냥 외형만 가지고 몰라요. 우리가 외형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도 있죠. 이 두 개 딱 세보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하예요. 그러면 연립과 다세대. 둘 중 하나죠. 그러면서 660 초과는 연립. 안 되면 다가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분 소유권 인정되지 않으면서 3계층하고 6계층 하면 다가구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주로 많이 물어보는 부분도 아니니까 이것만 하겠습니다. 다가구는 몇 세대? 19세대 이하. 다가구 여기도 9 있잖아요. 여기가 뭐 어렵지 않겠죠 나중에. 그리고 이 숫자는 한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서 우리 공법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안 만들 수 있어요? 20명 미만. 19명이죠?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19라는 숫자가. 그래서 20명 미만 그랬어요. 똑같은 숫자죠? 그래서 한번 나중에서 연결해서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구해서 찾으면 되고 제가 정리해서 얘만 보겠습니다. 뭔가를 명확하게 하는 게 훨씬 도움돼요. 어렴풋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 시험에 나올 부분 집중해서 확실히 하는 게 좋아요. 모르는 건 아예 버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연립과 다세대는 4계층 이하. 그런데 연립은 연초 그랬지. 연초 660초가. 다세대는 정리됐죠. 나머지 것들은 이것과 다르다는 것만 알아도 찾을 수 있을 수가 있는데 어렴풋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다가구는 19세대 이하 거주할 수 있을 거 됐고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 주택 층수 5계층 이상 연립 4계층 이하 다세대 4계층 이하 근데 연립은 한 개 동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초과 다세대는 660 이하 기숙사가 있고요. 그리고 일종 근린생활시설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식품, 잡화 이것도 암기사항 아닙니다. 의류, 완구, 서적, 뭐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소매점 가지고 뭐 힌트 하나 얻으시고 우리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게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게가 크면은 판매시설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작은 것들이 일종 근생. 그래서 우리들 동네에 이제 입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라면 사 먹고 뭐 이제 하는 것들.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 작아야 돼요. 작은 것이 뭐야? 일종근생. 소매점인데 작은 것은 일종근생. 다음 페이지. 옷가게인데 작아요. 일종근생. 이제 커지면 판매시설 같아 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장 같은 세탁소와 같은 우리들 또 일상생활 하는데 언제든 이용할 필요한 것들 일종근생.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조산원, 안마원 등이 있는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까지만 읽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도 작죠 규모가. 병원보다 규모 작은 것들 의원 그러죠. 작은 것은 일종근생. 우리들 언제나 신속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들 우리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죠? 병원은 이제 의료시설. 다음에 이제 탁구장, 체육도장인데 규모가 작은 것은 일종근생. 커지면은 운동시설 그래요. 운동시설.
운동시설 제가 안 했는데 아까 영업시설 중에 이제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숙박시설 옆에 운동시설. 다음에 마을회관, 뭐 마을 공동작업소 하는 것은 일종 근생이고요. 밑에 아예 뭐 자만 보겠습니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러한 것들 일반 그 업무시설인데 규모가 아주 작은 것은 일종 근린생활시설. 그 바는 안 읽었나요 제가?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같은 이건 뭐예요? 공공업무시설. 업무를 보긴 보는데 공적 업무를 보고 있죠. 그리고 사무실 같은 사적 업무 보는 곳이 있는 거예요. 자예, 금융업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적 업무를 보는 게. 그 업무시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적 업무시설이고 일반 업무시설 그래요. 그리고 공공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시청 같은 것들은 공공 업무시설. 은행 같은 것들은 일반 업무시설 그렇게 되는데 지역자치센터나 파출소, 지구대 같은 공공 업무시설인데 1000 미만인 것은 일종 근생. 우리들 일상생활하는 주변에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일반 업무시설인데 3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 일종 근린생활시설. 자, 면적은 다 보지 마시고 그냥 읽을 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고 자, 자에 있는 것 30 미만이 뭐요? 일종 근생입니다. 30 미만.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 30 미만은 뭐요? 일종 근린생활시설.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종 근생은 못 들어요. 그건 이제 준주거지역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준주거지역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이나 전용 주거지역에 들어와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30 미만짜리 자가 작년에 새로 생겼어요. 처음으로. 전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정하기 전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 못 들어왔어요. 이종근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규모 작은 건 아주 작게 해서. 우리 중개사 숫자도 많아지니까 이제 욕심을 좀 줄이고 이제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이종 근린생활시설, 극장, 공연장 이런 작은 것들은 이종근생이요. 비디오물 감상실 이런 것들 작은 것들. 근데 극장, 공연장이 커지면은 그건 문화집회시설입니다. 문화시설. 작은 것은 이종근생.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도 작은 것은 이종근생이에요. 커지면은 종교시설 됩니다. 규제 들어올 수 있는 용도지역이 뭐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그리고 건축법상 제한 같은 것들도 차이가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것들을 제한을 더 많이 하겠죠, 당연히. 다음에 총포 판매소 이종근생이고요. 자의 일반 음식점도 이종근생. 휴게 음식점은 1종, 2종이 있으니까 그냥 안 봤어요. 어려우니까. 일반 음식점, 식당 있죠? 술 팔 수 있는 거, 식당 같은 것들은 이종근생입니다. 이종근생.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하는 것도 이종근생. 이종근생. 의원 치과는 1종이었죠. 근데 장의사는 이제 이종근생입니다. 치료받다가 이제 돌아가서 장례식 하려면 이종근생 가야 되고. 그리고 좀 전에 말한 우리가 아플 때 가는 의원은 일종근생인데 이제 머리 하는 것도 일종근생이죠. 동물들 아프거나 머리 하는 것은 이종근생 됩니다. 탁구장 작은 것은 일종근생인데 테니스장, 볼링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 작은 것은 이종근생. 커지면 운동시설이에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30 미만은 일종근생인데 500 미만은 이종근생. 더 커지면 업무시설. 그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작은 것은 이종근생. 커지면은 무슨 시설 그랬죠? 숙박시설, 숙박시설. 그다음에 단란주점 작은 것은 이종근생. 커지면은 위락시설. 안마시설소, 노래연습장 이종근생. 그래서 노래 안 된다 해가지고 4개는 이미 공부했어요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매수 청구권 행사했는데 매수 거절당하면 3층 이하의 1종근생, 2종근생 그리고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는데 그중에 3층 이하의 2종근생 중에 안 되는 게 있다. 노래 안 된다. 노래연습장, 안마시설소, 단란점, 다중생활시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이제 연계하면서 몇 번 공부하면 뭐 한 60, 70%는 외울 거예요. 그럼 시험 나오면 뭐 확률이 반은 될 겁니다. 물어봤을 때. 가끔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보는데 이걸 뭐 어떻게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반 그랬지만 60, 70% 외우면 확률이 60, 70% 돼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문화집회시설. 문화집회시설. 문화집회시설인데 거기에 마에 보시면 동물원, 식물원 있죠. 동물원, 식물원 뭐요? 문화시설입니다. 문화시설. 동물, 식물 관련 시설하고 달라요.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은 키우거나 재배해서, 사육하거나 재배해서 우리가 먹는 거, 식용으로 쓰는 거. 그래서 축사, 도축장, 이거 뭐요? 동물, 식물 관련 시설. 동물원, 식물원은요? 구경하는 거. 문화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여객자동차, 철도, 공항, 항만. 뭐 공항시설 같은 것들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굉장히 넓겠죠. 비행기 같은 거 뭐 무슨 뭡니까 그 주기장 같은 거 설치하게 되면 차를 세우는 걸 주차장 그러는데 비행기 세우는 건 주기장 그래요. 주기장 같은 것들 비 맞지 않게 하면 규모가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다고 해서 사람이 그 어떤 뭐 면적이 클 때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데 비행기 몇 대 놓는데 규모가 너무 큰 것들 그런 것들 규제 대상은 일반적인 백화점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운수시설에 대한 규제를 할 때는 보통 연면적을 달 때 여객시설이 한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객시설. 그러니까 여객 운수시설 그런데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 대합실이라든가 부수된 시설 같은 거 있죠. 여객 운수시설 뭐라고요? 운수시설 중에 뭐 무슨 기차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거 관련한 시설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용하는 것들이요. 매표 창고 같은 거 있고 음식점 있고 또 우리가 쉬는 곳들 이런 것들 뭐라고요? 여객 운수시설 이렇게 따로 말할 때가 있어요. 이제 여객 운수시설.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교육연구시설. 격리병원은 뭐 전염병원이라든가 마약진료소 일반적인 병원과 좀 다르죠. 그래서 격리병원만 따로 떼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제. 준주거지역에는 많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데 병원도 들어와도 돼요. 일반 주거지역은 안 되는데 준주거지역에는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전염병원 같은 것들은 준주거지역에도 못 들어와. 이제 격리병원만 따로 특별히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뭐 교육원, 학원 이런 것도 있고요. 노유자 시설, 노인과 어린아이를 위한 시설 그 정도 치고. 수련시설, 운동시설, 아까 탁구장, 테니스장 이런 작은 것들은 1종, 2종 근생인데 커지면은 운동시설 됩니다. 운동시설. 운동시설도 테니스장인데 그게 이제 정연 같은 애가 막 테니스 막 치잖아요. 그 관중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운동시설 아니고 문화시설이에요. 그것들은 이제 구경이 주된 목적이죠. 거기 운동하는 거, 수련 거기서 뭐 체력 단련하는 게 아니죠. 걔네들은 사람들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관람석이 없어야 돼 조금. 관람석이 많으면은 문화시설, 관람석이 적은 것은 운동시설 하는데 참고사항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모르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줄 긋기 전에 운동시설 있어요. 그냥 운동시설 있다. 업무시설 있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은 일반 숙박, 관광 숙박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 숙박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여관, 모텔 하는 것들이 일반 숙박, 관광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중에 규모가 큰 것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음에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그 다음 페이지에 동물식물 관련시설, 그래서 축사, 도축장은 동물식물 관련시설. 동물원, 식물원은 뭐죠? 문화집회시설, 문화시설입니다. 동물원, 식물원. 그러니까 동물원, 식물원이 여기 안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축사를 주택으로 받고 싶어요. 허가사항이다, 신고사항이다. 축사를 주택으로 하려면 교생, 주동, 동물 제일 밑에 있죠? 허가요. 얘는 다 허가요. 다른 걸로 바꿀 때. 그죠? 교생, 주동 제일 밑에 있잖아요. 동물, 식물. 근데 동물원을 주택으로 하고 싶다. 뭐 그런 경우가 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예요? 신고죠? 동물원, 식물원 문화집회시설이거든요. 위에 있죠? 교생, 주동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렇게까지는 시험에 안 내요. 아직까지. 그러면 너무 어렵죠? 여기에 있는 거 가지고 내는데 이제 동물원, 식물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나중에 관련된 게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원순환 관련시설. 뭐죠 이건? 무슨 시설이요? 공자장묘. 산업시설이죠. 산업시설. 2등 제일 아주 높아요. 그래서 뭐 고물상이나 폐기물 시설 같은 것들. 뭐 고물상은 물어요. 고물상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고물상은 뭐 자원순환 관련시설. 또 아실 수 있죠? 몇 번, 한두 번 정도 보셔도.
다시 재활용하는 것들이죠. 교정, 군사시설, 이것은 주거 업무 시설에 있고요. 방송, 통신시설, 발전시설, 그다음에 묘지 관련 시설도 이것도 산업시설이죠.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이것도 산업시설. 야영장시설 하는 것은 노교수야 할 때 나왔던 거. 교육복지시설, 숙박시설, 영업시설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550페이지 대지 한번 보여야지. 대지 안전은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0페이지 맨 위에 대지는 동그라미 1번 대지는 도로면보다 어떻게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낮아서는 아니 된다. 높은 건 상관없죠? 같아도 상관없고 낮으면은 빗물 같은 것들이 이제 도로에 있는 것이 다 몰아치게 되면 그 대지는 항상 건축물이 건축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죠. 건축물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지 배수에 지장이 없다. 물이 잘 빠지거나 또는 그 건축물의 용도상 무슨 이것이 세차시설이라든가 세차장 같은 거 방습의 필요가 별로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대지가 도로보다 낮아도 됩니다. 그럴 때 건축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3번 대지의 조경이 있어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경을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 밑에 안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조경 안 해도 됩니다. 녹지 지역에는 조경을 안 하더라도 건축물이 그렇게 황량한 건축물만 쭉 늘어서는 경우는 잘 없겠죠. 녹지 지역 자체에서 조경이 좀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녹지 지역 건폐율이 20밖에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황량하다고 황폐한 경우는 삭막한 경우는 뭐 그렇게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녹지 지역은 조경 안 합니다. 녹지 지역에 안 하면은 충분히 연사할 수 있는 용도 지역 여러분들 알 수 있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하나 있다면 뭐예요? 어디 조경 안 해도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조경 안 하겠죠. 녹지 지역보다도 훨씬 해도 안 되는 안 될지도 몰라요. 어설프게 해봐야 자연환경 훼손하죠. 그래서 녹관농자 우리가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 있죠. 조경 안 해도 됩니다. 뒤에 있는데 아직 안 보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죠. 좀 이따 찾아보시면 되고 넘기면. 그래서 녹지적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관농자 안 해도 돼요. 건축물의 특성상 조경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축사 조경, 축사. 그리고 가설 건축물. 몇 년이에요? 존치기간이? 3년. 나무 심으라는데 자라기도 전에 건축물 철거해야 돼요. 가설 건축물 조경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자꾸 저하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시면은 좀 어려워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숫자 관련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지. 공장과 물리시설인데 그럼 조경을 하는 곳은 역으로 면 주상공 지역이에요. 주상공 지역. 근데 그렇게 안 물어요. 시험에서는 주상공 지역 조경해야 되죠. 녹관농지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공장과 관련돼서는 조경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조경 안 해요. 산업단지는 뭐 전용 공업 지역일 가능성도 많고요. 막 폐기물 같은 것들, 뭐 매연 같은 것들 뭐 뿜어져 나오고요. 나무 같은 거 감상할 그런 겨를도 없어요. 빨리빨리 지나가야지. 방독면 쓰고.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에는 조경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대지 면적이 5,000 미만인 공장도 조경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연면적이 1,500 미만인 공장도 적용 안 해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나 5,000, 1,500 미만의 공장은 적용 안 한다. 공장 숫자는 뭐 기계적으로 보다가 외워주시면 좋고 아니라도 이 정도만 아시더라도 거의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장 안 해도 돼요. 물류시설도 적용 안 해도 돼요. 물류시설. 근데 물류시설도 공장처럼 연면적이 1,500 미만일 때 적용 안 해도 돼요. 1,500 미만. 그런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설치할 때는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일단 물류시설은 적용을 해야 되죠. 근데 1,500 미만은 안 해도 돼요. 근데 혹시 1,500 미만이어도 작더라도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을 때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업지역이 있을 때 1,500 미만은 적용 안 해도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녹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는 등 곤란한 경우에 공장. 곤란하다 하면 예외되겠죠? 곤란하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곤란하다. 지장이 없으면 허용되겠죠? 곤란하면 예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축사, 가설 건축물, 다음 페이지. 연면적 1,500 미만의 물리시설. 그런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제외된다. 이 말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있는 것들은 안 해도 되는 것들이니까. 그다음에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하는데 그냥 녹관농자 해서 그냥 외우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녹관농자에 적용 안 합니다. 다음 이제 공개공지. 공개공지하는 것은 공지는 빈 땅을 말하죠. 건축물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빈터니까 공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공개이기 때문에 누구의 특정한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게 공개공지. 이거를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그러한 의무를 지는 건축물은 규모가 큰 것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한 그런 계기가 된 건축물에 대해서 공개공지 설치해야 됩니다. 그게 그 밑에 552페이지에 파란색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에 1 볼게요. 1 문화 집회 시설, 극장, 영화관 이런 것들, 음악당 같은 것들, 규모 큰 것들, 작은 것은 이중근생이에요. 규모 큰 것들 건축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개공지 설치해야 돼요. 종교시설, 사람들 많이 모일 수 있죠?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 건,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만 해당된다. 이 말은 이제 이것이 규모가 바닥 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일 때 공개공지 설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 주기장 같은 것들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합실 같은 것들 사람들 이용하는 시설 있죠? 그 부분이 5천 이상일 때 공개공지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 말이 여객용 시설에만 해당된다. 그 말이고. 업무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아까 공공업무 그리고 일반 업무가 있었죠. 뭐 은행 같은 것들 아주 규모 큰 거 할 때는 공개공지 설치하라는 거예요.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많이 모이게 했으니 공개공지 설치해라 이것입니다. 여기 있는 걸 외우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 대표적으로 하나만 볼게요. 판매시설 중에서 무슨 시설? 농수산물 유통시설. 이것은 공개공지 설치 안 해요. 설치 안 하는 거 뭐예요? 농수산물 유통시설. 자, 그러면서 읽을 때는 사람들 많이 모이게 했구나 이런 정도 생각하고요.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개공지 설치해야 됩니다. 5,000 이상일 때. 근데 뭔 안 해요?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안 한다. 그러면요. 이제 연면적이 5,000 이상일 때고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을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얼마 이내에 보면서 100분의 10 연면적이 1000이다 이러면 100제곱미터 이내에서 공개공지 설치 의무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 의자라든가 파고라 이런 것들 설치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 이제 100분의 10 100분의 10을 내가 희생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도 내 땅을요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게 되면 제공한 면적에 비례해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줘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내 땅을 희생하게 되면 그 네모의 파란색 밑에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해당 지역 용적률 1.2배 20%까지. 땅은 얼마 희생했죠? 10%. 근데 용적률은 20%까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또 마찬가지로 건폐율은 내가 희생한 것만큼만 줘요. 좀 짜요. 용적률은 그보다 훨씬 많이 완화시켜줘요. 공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개만 하고 여러분들 뭐 기억하지 맙시다 했어요. 제가. 높이도 1.2배까지 완화시켜줘요. 뭐 1.2배, 1.2배 이것들은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공식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봅니다. 공개공지예요. 이게 공개공지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람들 좀 많이 모이게 한 행위를 한 건축 행위에 대해서 공개공지 설치 의무가 있죠. 그게 연면적이 얼마라고요? 5천 이상. 근데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뺀다 그랬어요. 빼고 대지 면적의 10%를 내가 희생하면 용적률 20%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 지역이요. 맨 앞에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네모에 있죠. 일반 주거지역 552페이지에 네모에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리고 허가권자가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해서 지정 공고한 지역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공개공지 설치 의무가 있다고 했죠. 지나다니는 사람들 많은 곳. 상업지역은 일단 대표적으로 아시겠네요. 상업지역. 중일 통큰. 공개공지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5천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한다면 연면적 얼마? 5천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러면은 상업지역 할 때는 아까 말 용도죠. 뭐 문화집회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 이런 것들 5천 이상 짓게 되면 공개공지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상업지역에 준하는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의 용도로 쓰면서 상업이나 업무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것이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상업적인 성격과 이거 관련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또 공업지역도 준공업지역 있죠. 경공업 등을 주로 유치하면서 업무 기능, 상업 기능, 주거 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런 상업지역 성격이 있는 거니까. 상업지역이란 말에서 준주거, 준공업지역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얘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하시고 통과될 수 있어요. 얘보다 여기가 더 복잡해요. 이런 것들이 건폐율도 높고요. 일반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일종 근생 같은 거 지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일반 주거지역은 뭐가 안 되죠? 다 공동주택 중에 뭐가 안 되겠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에 뭐가 안 돼요? 아파트 안 돼요. 4계층 이하만 돼요. 저층 중심이거든요. 아파트 안 돼요. 그리고 또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이것이 됩니다. 근데 여기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은 아파트 안 된다고 했죠? 아파트 안 돼요. 그리고 2종, 3종은 아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돼요. 종교시설. 높죠? 그러니까 1종 안 된다고 했죠. 저층이니까. 이건 저층이라. 종교시설 사람 많이 모이죠? 5천 이상일 때 뭐 해야 한다고요? 공경이 설치하라고 했죠? 그럼 보니까 일반 주거지역이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공경이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죠. 전용 주거지역에는 이런 거 없어요. 이거밖에 안 돼요. 단독 공동 1금밖에 안 돼요. 공경이 설치 대상도 아니고 이게 5천 제곱미터 이상일 수도 없겠죠? 연면적이. 그래서 공경 그게 여러분들이 일반 주거지역 하면서 종교시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밑에 있는 것도 하나 그냥 외운 거고 그리고 또 용도 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도 하나 정도 외운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관련되는 것들을 잘 정리만 잘하면은 이게 또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같이 더 기억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554페이지 도로는 아까 이게 목적이 아니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또 만날 수 있죠. 다른 차를. 그래서 몇 미터 이상? 4미터 이상의 도로. 자, 보시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 도시군 계획설인 도로 있을 수 있고 도로법에 따른 도로, 사도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되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도로가 변경되는 건 이런 도로. 그리고 이런 도로뿐만 아니고 예정 도로도 다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지에 접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만 있으면 다 도로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법에 따른 도로이든 상관없죠. 여러분들 어디 별장에 놀러 가면서 운전을 하는데요. 야, 이 도로가 사도법에 따른 도로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다. 따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도로는. 그래서 무슨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건축부산 도로이지만 사도법에 따른 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이런 엉터리 문제 나오면 아실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러한 도로를 만들게 한 목적이 주된 법도 있고 그리고 관련 건축법에서도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져도 역시 다 합법적인 도로예요. 그게 이제 건축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법, 사도법은 도로를 만들기 위한 목적인 법이고 그리고 이제 건축법에서도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건축물 건축하는 건축물이 있고 대지가 있고요. 만약에 이 대지가 이렇게 숨어 있어 안에 필지가 있고 도로가 여기 있을 때 이 사람은 밖으로 나가려면 도로가 또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도로 부지의 토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에 동의를 받아서 동의서를 제출하면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를 해줄 수 있어요. 이제. 그때 이 부분을 건축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실어줘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로 지정되었다. 지정해서 공고를 해줘요. 그럼 앞으로 여기는 뭐가 돼요? 그냥 도로가 되는 겁니다. 함부로 따라서 땅 주인 여기다 막거나 담을 설치하거나 뭘 막으면 안 돼요. 이제 도로가 됐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땅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자, 그래서 건축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지정 공고한 도로. 이것도 건축법상 당연히 충분한 도로가 됩니다. 이걸 폐지할 때도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폐지할 때 이해관계인은 약간 내용이 다르겠죠?
이걸 이용하는 사람 동의 받아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보겠습니다.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 1. 관련법이 있고요. 2.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그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동의가 있어야. 동의. 이해관계인의 동의 받아야 돼요. 자, 도로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죠? 원칙적으로?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 그런데 이 도로는 대지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행은 적어도 보행은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걸어서 갈 수는 있죠. 근데 보행이 불가능하다. 차량 통행만 가능한 도로에 접해 있다. 이것은 우리 건축 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붙어 있는 대지, 그건 맹지예요. 접근할 수 없죠. 고속도로를 통해서 자동차 전용도로, 이것도 도로가 아닙니다. 근데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곳은 지형적인 여건상 우리가 정비법에서도 이러한 것들 공부했었어요.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가닥이 밀집되어 있는 거, 이런 거 공부했죠. 이런 것들은 차가 못 다녀요. 못 다니는 곳에 건축물 건축되어 있죠. 그래서 4m일 필요가 꼭 없어요. 이제 3m 이상이기만 해도 되는 도로가 있을 수 있어요. 3m. 더군다나 이 끝이 딱 막혀 있다. 그럼 막다른 도로 이런데 그럼 2m만 되더라도 도로가 될 수 있어요. 차가 뭐 서로 지나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 다시 볼게요.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인데 그 밑에 1.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네,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형적인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서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도 건축 보상 도로가 될 수 있고 그 끝이 막혀 있다면 2m만 되더라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떠나서 2번 막다른 도로, 자, 끝이 막혀 있는 도로는 그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을 때는 2m, 조금 깊어지면 3m, 많이 깊어지면 6m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원칙적으로 대지는 몇 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돼요?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돼요. 근데 접하는 거 이제 이렇게 다 접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도로를 통해서 이 대지에 접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m만 접해도 돼요. 접하는 거. 이 폭. 접하는 곳에 대문을 놓았다고 칠게요. 대문이 몇 미터만 되면 돼요? 2m만 되면 돼요. 차 한 대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접하는 너비와 도로의 너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라. 원칙. 근데 그것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때는 이 도로가 3m만 돼도 되고요. 또 막다른 도로 같은 것들은 2m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4m도 있네요. 여기에 건축물이요. 커요. 건축물이 크다. 규모가. 그럴 때는 차량 통행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돼요. 건축물의 규모가 클 때. 다시 이제 도로 중요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몇 미터 이상? 4m 이상의 도로에 우리 대지가 여러분 대지가 몇 미터는 접해 있어야 돼요? 2m 이상 접해 있어야 돼요. 그 붙어 있는 너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돼요. 그리고 뭐 골목길 같은 데서는 2m, 3m, 6m 같은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도로가 있다. 이런 정도.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4m, 6m짜리. 그리고 골목길은 좀 좁을 수도 있다. 이런 정도. 숫자 다 잊어보세요. 자, 대지와 도로의 관계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몇 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돼요? 2m 이상이 접해야 된다. 몇 미터 이상이, 그렇지, 이상이. 몇 미터 이상의, 그러면요.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되고. 몇 미터 이상이 접해야 돼요? 2m 이상이 접해야 돼요. 근데 이 도로는요. 건축물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 그랬죠? 목적이 아니고. 그럼 도로가 없어도 건축물에 접근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면요. 도로가 없어도 되죠?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뭐 지장이 없다 이러면 뒤에 있는 것들 긍정적으로 끝난다고 했죠? 허용되는 거. 그래서 1.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 벌써 끝났어요. 다른 말 몰라도 돼요. 건축법에서 나왔던 어디서 나왔던 지장이 없다. 상관없어요. 도로가 없어도 되죠? 2번은 1번에 있는 거 반복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이것도 도로 없이 건축할 수 있어요. 어차피 1번이 보다 더 상위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출입에 지장이 없다. 그거 끝났어요. 공원대기 있으면 출입에 지장 없죠? 옆에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1번과 2번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라 생각하시고. 자. 농지법에 따른 농막. 이것은 뭐 출입에 지장이 없다. 이거보다는 좀 불편하긴 불편하지만 현실적으로 도로가 옆에 있는 것을 요구해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농막이 거의 다 철거돼야 돼요. 산중에도 농막이 있죠? 과수원 옆에 농막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도로가 있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자, 농막 설치할 때 도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그리고 강화 적용. 연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몇 미터 이상의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의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이? 4미터 이상이 접해야 됩니다. 연면적 2000 이상일 때는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이 접해야 됩니다. 지정 폐지 변경까지만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지정 도로를 폐지 변경하려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이제 건축선 보겠습니다.